뜨거운 여름날의 금요일 밤, 책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문화데이트 시간에는 생동감 넘치는 연극 무대, 제38회 충북 연극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라디오 드라마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최근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북에서도 이제 옥천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하나도 좀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 걸치고 다니시는 네.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더운 날씨에 마스크 착용하면 숨쉬기도 불편하고요. 힘들죠. 땀도 차고요. 예.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스크를 아예 착용을 안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 네.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좀 가볍고 얇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 저도 아직 뭐 제대로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구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늘부터는 저희 비말 차단용 마스크 구하기가 한결 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네, 바로 오늘부터 편의점에서도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전국에 많은 가맹점을 두고 있는 편의점에서 이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네네. 많은 분들이 쉽게 비말 차단용 마스크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스크 착용이 힘들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꼭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아침을 좀 보고 왔는데 날씨 궁금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아직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죠. 중부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는 오후까지 오락가락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친 지역에는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지만 대체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천과 괴산, 보은이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청주와 옥천 1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지만요. 대부분 지역이 24도에서 26도를 보이면서 30도를 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아있는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남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5에서 20mm가량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방충망 청소 어떻게 하시나요? 촘촘한 망일수록 벌레 알이나 흙먼지가 달라붙기 쉽다고 하는데요. 청소하실 때는 큰 먼지를 제거한 다음에 낡은 양말로 까만 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문질러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청소를 다 한 후에는 물 빠짐 구멍에 스티커를 붙여서 벌레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하시면 문화가 있는 아침엔 만나보겠습니다. 박지혜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수요일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식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요, 이제 한여름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7월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늘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사실 저번 달부터 정말 더웠습니다. 원래 6월 하면 여름에 이제 그 입구에 들어서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폭염주의보도 있었고요. 예. 밤에는 너무 더워서 잠도 잘 못 이뤘어요. 예. 두 분은 어떠셨어요? 뭐 굉장히 덥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7월 1일이 됐는데 네. 벌써 여름 한참 조금 꽤 지나온 것처럼 에어컨 없으면 못 사는 때가 됐고요. 특히 올여름이 덥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제 얼마나 더울까 걱정하는 마음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좀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한여름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릴까 합니다. 사실 불타는 금요일 밤을요, 오. 불금이 아니라 네. 한적한 공간에서 촉촉한 감성으로 채우는 금밤으로 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오늘 그거 소개해드릴게요. 금요일 하면 사실 불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네네. 이 촉촉한 감성이 흐르는 금요일 밤이라니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여러분들은 불금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차분하게 책을 읽으면서 시원한 여름밤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금요일 밤이 되면 달이 함께 문을 여는 책방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 3, 4, 5 모여 함께 책을 읽고 마음속 깊이 숨겨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책방들이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여름밤을 감성으로 촉촉하게 적셔줄 심야 책방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청주시 복대동. 붉은 노을이 주택가 골목길을 부드럽게 감싸는 시간입니다. 아기자기한 모습이 눈길을 끄는 한 동네 책방을 찾았는데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와도 아기자기하고 편안한 공간인데요. 대표님 잘 감사합니다.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복대동의 동네 책방. 아늑한 분위기로 책이 고픈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이곳은 심리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재미난 공간이죠. 지금 예전에 뵀을 때 여러 가지 심리 상담도 해주시고 책도 추천해 주셔서 정말 잘 읽었거든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도 독서 모임과 그리고 심리 상담, 책 처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밤이 되면 이곳에서 야간 책방을 여신다고요? 네, 달이 뜨면은 이제 우리가 별이 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심야 책방 행사인데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좀 길었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쓴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쓴 마음들을 쓰면서 한번 마음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6월과 7월 금요일 밤에 열리는 심야 책방.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뜨거운 여름밤을 책과 함께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충북은 청주와 충주에 있는 서점 3군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책방 문을 열어놓는다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심야 책방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선정된 그런 서점들만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워낙에 심야까지 하는 책방이기도 했지만 밤이 되면 조금 더 뭔가 생채지는 기분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금을 받게 이게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8시가 가까워지자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 때가 때인 만큼 방역도 잊지 않고 꼼꼼히 챙겨야죠. SNS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한 참가자 6명이 오늘 심야 책방의 8시 멤버들입니다. 시작인데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은 제가 준비한 다가 개인용 다가이고요. 선물이니까 마음껏 즐기시면 네 감사합니다. 달콤한 다과와 함께 시작된 심야 책방.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특별한 금요일 밤이 많이 시작됩니다. 드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불금인데 이제 불금엔 좀 신나게 또 보내시잖아요. 네. 이게 책방을 찾아오셨어요. 요즘 짬을 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 이 심야 책방이 이제 공지가 올라왔길래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는 청주에는 독서 모임이 있는 거 모르고 서울 다녔었어요. 글을 쓰고 싶었는데 특히 작가님하고 또 오늘 만나려니까 어떻게 글을 쓰는지 글감 수행 또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런 거 좀 궁금했던 것도 좀 여쭤보고 싶기도 했고요. 오늘 주제가 감정과 동행하는 오늘의 주제는 감정과 동행하는 글쓰기. 임상 심리치료사이자 책방직인 구효진 대표가 감정과 정서에 대한 이야기로 심야 책방의 문을 엽니다. 할게요. 임상심리사로서 사실 우리가 흔히 같이 쓰고 있는 게 감정과 정서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감정,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느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1차적인 어떤 기분의 변화, 바람이 상쾌해.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있죠. 그런데 그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오래 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요즘 좀 계속 좀 우울하고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거를, 없나요? 저만, 맞나요? 저만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이번엔 카드에 적힌 다양한 감정들을 달콤한 감정과 쓴 감정으로 나누어 분류해 봅니다. 그런 다음
어떤 감정이 달콤하고 어떤 감정을 쓰게 느끼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받은 감정들 중에서 어떤 게 기억에 남는지, 내가 지금 쓰셨던 거. 생각했던 감정이 활기찬이. 일상 속에서는 미처 느낄 수 없었던 나의 숨겨진 감정들.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정리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9시가 가까워지자 특별한 손님이 심야 책방의 문을 두드립니다. 소설가 도하 작가님인데요. 소설가 도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심야 책방에서 뭐 글쓰기 이런 부분을 다뤄본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시간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감정과 동행하는 글쓰기라고요.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저희가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다 쏟아내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한 참가자들은 작가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글로 담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봅니다. 그럼요. 네, 가능한가요? 글 쓰실 때 그런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글을 써보는데요. 글을 쓴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거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글을 쓸 때 감정을 쏟아내면서 내 모든 것들을 글로 쓰게 되면 나 자신과 소통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상 쓰려니까 자꾸 무슨 초등학생 일기 쓰듯이 그렇게 돼서 생각지 못하게 더 많은 걸 얻어가는 시간? 글에 대한 팁도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또 잊고 있었던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그냥 답답하잖아요. 지금 마스크도 계속 써야 되고 집안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나눈다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책과 글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어루만질 수 있는 금요일 밤. 청주의 동네 책방에서 만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충주의 밤으로 가봅니다. 부드러운 달빛이 내려앉은 충주 연수동의 한 서점을 찾았는데요. 책 향기 가득한 이곳에서도 운치 있는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 서점이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것이 있다고요? 저희는 인문학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계속 기획하면서 독자들한테 또 다른 재미를 좀 보여주는 서점입니다. 여기서 구매하고 여기서 보고 또 그 책 보면서 또 즐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책이 점점 멀어지는 시대. 우리 주변에서 정감어린 동네 책방을 만나기가 어려워진 요즘이지만 이곳에서는 책이 좀 더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꾸준히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인문학 강연이나 독서 모임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는 곳이 있다니까 참 반가운데요. 특별히 서점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서점에서 일상과는 조금 다른 어떤 발견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발견을 하는 통로는 참 다양할 텐데 강의 같은 것도 또는 책놀이 같은 것도 아니면 음악, 영화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책을 좀 느끼고 볼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좀 계속 해나가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 이 야심한 시간에도 또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셨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심야 책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시가 된 노래가 된 시 이렇게 해서 서점이 문 닫고 일상이 끝난 시간에 또 다른 시간에 열어보는 서점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서점 뒤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특별한 공간을 만날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서점에서 준비한 독서 모임이나 강연, 음악회가 열리는 곳이지만 오늘은 심야 책방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걸 보니 벌써 시작된 모양인데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인문학자인 이윤호 선생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수업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80년대 초반, 70년대 말 이때만 하더라도 모두가 시를 읽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술을 마실 때 항상 시를 얘기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다가 시를요? 예, 예. 뭐 즉흥시 짓기도 하고 이런 놀이들도 많이 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 안에 삶의 여백이라고 할까요? 그런 여유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기억 저 끝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던 어느 한 자락을 꺼내서 시가 어떻게 노래가 됐고 또 노래가 어떻게 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게 뭘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느새 9시에 가까운 시간.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이지만 이곳은 시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버린 것을 주워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나이도 성별도 다양하죠. 먼저 노래로 만들어진 시를 중심으로 시와 노래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정호승 시인의 시에 가수 안치환이 멜로디를 붙인 풍경 달다라는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시구와 음악이 조용히 마음을 울리는 듯하네요. 과학적 사유와 달리 시적 사유라고 하는 건 총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세상과 만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세상과 정서로서 만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정미조. 예. 너무 좋은 노래죠. 참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들도 들어보는데요. 언제 들어도 좋은 아름다운 시와 노래가 여름밤 운치를 더해줍니다. 시가 노래가 되고 노래가 시가 되는, 진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보다 다음 시간이 또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지고 그러거든요. 제가 학생인데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지식들 같은 거를 습득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문화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런 장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갭이잖아요. 그 뭐 나이에 대한 갭, 뭐 여러 가지 사회 계층에 대한 뭐 어떤 차이, 벽 이런 게 문제인데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서점 대표님과 참가자들이 준비한 음식까지 나누다 보니 시와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즐거워집니다. 심야 책방에서의 금요일 밤 와볼만 하죠? 책이 고프고 사람이 고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심야 책방. 책 속에 담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달빛과 함께 문을 여는 심야 책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금요일 밤을 책방에서 보내는 모습이 좀 신선했습니다. 저는 불금불금만 생각하다가 근데 뭐 생각보다 아주 차분하지만도 않고 굉장히 좀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보면서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요, 코로나19의 이 힘든 시기를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로 삼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 심야 책방이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금요일 밤만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될 것만 같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참 조심을 하고 있는데요. 심야 책방은 아주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네네. 어지럽고 시끄러운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좀 조용하고 차분한 공간에서 책도 읽고 또 서로 힘들었던 마음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새로운 힐링도 되더라고요. 여름, 뭐 달빛, 책방 요 조합이 되게 오묘하고 뭔가 맞아요. 묘한. 그렇게만 얘기해도 시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달이 뜨면 문을 여는 심야 책방은 언제 어떻게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심야 책방은요 매년 열리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인데요. 네. 올해는 6월과 7월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 영상에서 만나보신 게 바로 6월 영상이고요. 이제 7월이 남았는데 7월은 다음 주 금요일 10일과 31일 이렇게 이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참여 방법은요. 소규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인터넷 창에 2020 심야 책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까 꼭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발걸음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일단 7월 10일, 31일 저렇게 두 번 기회가 남아 있는데 오늘 뭐 보신 저런 서점들은 사실은 심야 책방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아마 독서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뭐 충주에 있는 저 서점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셨어요? 포인트를 쌓아두고 있을 만큼 많이 갔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뭐 아마 평상시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곳 모두 책방 사장님이요. 워낙에 책을 사랑하고 또 지역과 문화를 잊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셔서 꾸준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오셨는데요. 특히 청주 책방 같은 경우에는 오픈 당시부터 계속해서 독서 모임을 이어왔었고 네. 또 대표님이 임상 심리 치료사세요. 그래서 심리 그런 상담을 통해서 맞는 책도 추천을 해주시니까 참 알차더라고요. 그리고 충주 책방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주 사람들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왠지 치료를 받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가면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름에 정말 덥잖아요. 네. 이렇게 책과 함께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박진 리포터는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책을 갖춰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나가고 있죠. 1번 다방, 2번 책방, 3번 금방, 4번 옆방. 중에서 금방인지 금방인지 금방 같아요. 중요하진 예. 않습니다만. 자, 저는 정답이 서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서점을 이렇게 바꿀 수가 맞아요. 있겠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는데 오늘은 뭐 지은 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만큼이나 실내에서 시원하게 책 읽기가 좋은 계절도 참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너무 더워서 밤잠도 자주 설치게 될 텐데요. 네네. 그래서 밤잠 설칠 때 읽으면 좋은 책 함께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뭐 있을까요? 다양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여름이니까 무서운 책. 그렇죠. 뭐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잠이 같고. 달아나는 거 아니에요? 추리 소설 이런 거. 추리 소설도. 근데 사실 밤잠을 설치면 안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잘 자야 돼. 제 생각에는 전공서적 읽으면 금방 잡니다. 바로 하자마자 바로. 네, 밤잠 설치면 안 되죠. 밤잠 자야죠. 네. 어쨌든 여러분 여름밤에 밤잠 설칠 때 읽으면 좋은 책. 요즘 읽고 계신 책도 좋습니다.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계속해서 문화데이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예술 장르 중에서 배우들 그리고 관객들이 정말 가까이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장르 바로 연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 연극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충북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북 연극제가 최근에 열렸습니다. 그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6월에 열려서 열정 넘치는 연기를 선보인 무대죠. 제38회 충북 연극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충북 연극협회 정창석 회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딱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모시는 것 같은데요. 잘 지내셨죠? 예. 네, 뭐 잘 지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요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잠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북 연극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렸던 제38회 충북 연극제의 뒷이야기 그리고 이모저모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문화예술 무대를 만나기가 힘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까 잘 못 지냈다고 그러셔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네, 38회 충북 연극제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보통 극단들이나 저도 배우기 때문에 1, 2월 달에 보통 그 정기 공연을 하고
3월 달에 충북 연극제, 4월 달에 보조금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충북 연극제로 인해서 처음 저도 수입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연극에 대한 그 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좀 힘들었던 한 6월 달까지 갔습니다. 네. 모든 분야가 다 힘든데 특히 이제 문화예술 분야도 더더욱 더 정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충북 연극제가 열렸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고요. 일단 충북 연극제 워낙 뭐 역사 깊고 많은 분들 아시긴 하시겠습니다만 잠깐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충북 연극제는 충북에 이제 있는 극단들이 경연을 벌여서요. 대한민국 연극제 예전에는 전국 연극제로 명칭이 됐었죠. 거기에 충북 대표를 뽑아서 경연에 보내는 아주 충북 연극협회로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이자 가장 큰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1등으로 뽑힌 팀은 이제 대한민국 연극제 거기 맞나요? 지금은 대한민국 연극제로 명칭이 이제 바뀌어 있죠. 그쪽으로 이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충북 대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 기억으로는 매년 봄꽃이 필 때쯤 충북 연극제 함께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번엔 좀 시기를 늦추셨죠? 원래 처음에는 3월 달에 저희가 중하순에 이제 날짜를 잡아놨었는데 코로나19가 좀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벌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가 6월 달로 연기하게 됐고요. 올해는 이제 5개 극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천의 좋아서 하는 극단, 그리고 청주의 극단 늘품, 극단 청사, 극단 청년극장, 극단 청해 이렇게 해서 5팀이 경연을 벌였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사실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경연 치르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었죠. 솔직히 뭐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관객 한 분이라도 혹시나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다면 모든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머리가 진짜 아플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특히 그래서 방역에 철저히 아주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뭐 이제 다 지나고 치르고 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코로나19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간다는 게 얼마나 하시는 입장에서는 긴장되고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래도 또 많은 관람객들이 좀 안전하게 공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하셨다고요. 예,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기 때문에 이제 소극장이 원래 100석인데 30석으로 그리고 대극장이 1,400석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250명으로 관객을 좀 제한을 했고요. 최대한 적은 인원을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할 수 있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반을 해서 관객들이 최대한도로 이제 거리를 벌려드렸고요. 그리고 방역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썼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요즘 온라인 공연을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특별한 일이긴 한데요. 이번 저희 충북 연극제도 많은 관객들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공연을 좀 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온라인 생중계라고 나왔는데 그건 뭐 그냥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그 자체를 다 보여주는 네, 맞습니다. 공연 시간과 똑같이 동일하게 실시간 중계를 해서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보고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좀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당시 생중계로 많은 분들과 함께 했던 그 5개 극단의 무대가 이제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영상 좀 보시면서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보시면서 좀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좀 감상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극단 늘품의 행복한 가족이라는 작품입니다. 민복기작 천은영 연출로요. 지금 핵가족 시대에 벌어질 수 있는 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을 갖다가 이제 작품을 올린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우리 어머님의 제사를 두고 이야기고요. 다음 작품은 극단 청해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강백작, 우리 윤종수 연출로 한 작품이고요. 1970년도의 작품이다 보니까 그 당시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연극을 만든 작품인데 마을을 지키는 이리떼들의 이야기죠. 지금 보시는 작품은 올해 대상을 받은 극단 청년극장의 숙기책방이라는 작품입니다. 김서연 연출, 문혜영 작이고요. 지금 보시면 5.18이 벌어졌던 광주와 현재의 광주 숙기책방이라는 곳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갖다 보여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대극장에서 벌어졌던 작품입니다. 극장 청사의 우리 두 가족 이야기인데요. 강병원 작, 이은희 연출의 작품입니다. 대극장에서 치러졌던 작품이고 두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1970년도, 80년도 이야기를 갖다가 보여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운 입석이라는 제천 좋아서 하는 극단의 작품인데요. 최일준 작 그리고 권정현 연출로
1990년도에 제천의 입성리라는 곳의 이야기를 갖다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천에 보시면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곳이 많은데 그곳의 이야기, 그때 가족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무대에 올린 작품입니다. 지금 작품 개개별로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총평이랄까요? 이번 연극제 5개 극단 어떻게 보셨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올해는 좀 가족 이야기가 좀 많았고 특히 네. 이제 젊은 층, 20대, 30층이 좀 많이 나왔다는 점이 좀 올해 특이할 만한 좀 사안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방금 봤던 영상이 온라인 생중계로 보신 분들이 봤던 그 영상이 되는 걸까요? 예, 예. 그걸 갖다 저희가 이제 바로 지금 저희가 함께 네네, 본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보니까 역시 관객분들도 보통 머리가 이렇게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데 뒷모습들이 띄엄띄엄 있는 게 보이고 그래서 관객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 하셨으니까 반응을 어떻게 뭐 댓글 같은 걸로 좀 받아보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댓글로도 받아봤고 이게 연극은 보통 대면 예술이기 때문에 실은 극장에서 봐야지 가장 그렇죠. 맛이 있다고 예, 하는데 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공연을 본 점에 대해서 그래도 잘 봤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용기를 좀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도 반응들이 괜찮으셨던 예, 그래도 보시고 나서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다행입니다. 네네. 예. 영상 보니까 5팀 다 훌륭한 작품들을 하셨는데요. 맞아요. 근데 연극제다 보니까 대회고 또 우열을 가리셨을 것 같아요. 네. 1등은 어떤 팀 수상을 했나요? 예, 올해 대상팀은 아까 보셨던 그 예. 스키 책방? 예, 극단 청년극장의 스키 책방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예. 올해 이제 심사평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오셨어요. 그 연출력 부재, 안타까움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심사위원들이 예, 예. 그래도 극단 청년극장의 작품은 배우 앙상블과 또 조금은 부족하지만 희곡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과거를 잘 연계했다는 표현 기법을 인정받아서 올해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예. 네. 원래는 저렇게 대상 수상할 때도 관객들 앞에서 좀 멋있게 그야말로 축제처럼 좀 받아야 되는 거였죠. 예, 원래는, 원래 올해는 이제 저희가 좀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예. 많이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저렇게 저희 배우분들만 예, 예. 모여서 또 수상하실 분들만 모여서 하게 된 또 안타까운 약간 회사 시무식처럼 예. 조금 차분하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봐도 좀 안타깝네요. 예. 그래도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대상을 수상한 팀에게 네. 주어진 특전이 있죠. 네. 대상을 받은 팀은 올해 이제 8월에 열립니다. 원래는 6월이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지만 이제 세종에서 열리는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 인세종대회에 충북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저희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창피한데 네. 보통은 끝에 번을 뽑으면 좋은데 제가 1번을 뽑았어요. 그래서 예. 8월 28일 날 첫 번째 첫날 공연을 하게 됐고요. 세종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니까 우리 세종이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서 30분 거리니까요. 예, 예. 많이 오셔서 보실 수 있다면 관람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네요. 세종이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예, 예. 많이들 네. 가시면 좋겠고 1번이 좀 안 좋은 건가요? 주로? 이게 이제 뭐냐면 아무리 해도 네.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이 첫 번째 하는 것보다는 네. 뒤쪽에 갈수록 기억이 많이 남으니까 심사위원들한테 그렇군요. 제가 아주 지금도 똥손이라고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똥손을 이제 공손하게 지금 모으고 계신데 네. 오늘 저희가 본의 아니게 책방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문화가 있는 아침부터 지금 충북 연극제 대상팀 스키 책방 좀 궁금하신 분들은 꼭 가서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문화예술 무대가 열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무대가 좀 열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기를 정말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어떤 지금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참 올해가 실은 2020년이 연극의 해인데 예, 예. 솔직히 아무것도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준비한 사업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확정된 이제 청소년 연극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극장 연극제가 남아 있는데 저희 충북연극협회 전원은 뭐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여러 충북 도민과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작품, 즐거운 작품 만들어서 정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뭐 극단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극단들마다 지금 각 극단들이 이제 준비한 작품들이 이제 하반기에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공연이 예. 저희뿐만 아니라 충북문화재단을 통해서도 한 사업도 있고 중앙을 통해서 한 사업들도 있는데 아마 유튜브를 통하신다면 아까 보셨던 작품들도 있고 다양한 또 장르의 작품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2020년 연극의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런저런 그런 상황들 때문에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또 이런 와중에 충북 청소년 연극제 또 소극장 연극제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극이 무대까지 보러 가는 데는 조금 안 가보던 어색하실 수 있는데 막상 네. 가서 앉아보면 연극만큼 또 재밌는 게 맞아요. 없어요. 근데 요즘 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또 많이 열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네. 보면 더 편하게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많은 분들 연극, 우리 충북에서 또 준비한 많은 극단들의 연극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충북연극협회 정창석 회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엔 더 기쁘고 좀 즐거운 소식으로 네,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박진희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예쁜 골반 라인과 하체 지방을 태워줄 수 있는 딥 스커트 점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트에 발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넓혀서 서주실게요. 양손은 가슴 앞에 위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호흡 마시고 깊이 앉으며 스쿼트로 앉아서 점프를 하며 살짝 올라옵니다. 다시 동작 이어갈게요. 계속 쉬지 않고 점프를 해주고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에 힘을 줘서 허리는 펴준 상태로 다리는 완전히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허벅지와 골반 쪽,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동작 반복합니다. 무릎은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무릎을 구부려 힙을 뒤로 빼서 앉아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점프를 하며 살짝 일어납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하며 동작 반복. 동작을 하는 동안 무릎이 안으로 묻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 펴주시고요. 동작은 쉬워 보이지만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골반과 허벅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천천히 올라와서 손 풀고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15번씩 3세트 반복하도록 합니다.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네. 보통 평소에는 조금 우아한 동작들, 약간 우아하게 그러네요. 하시는 오늘은 굉장히 바쁘셨어요. 우리 표 선생님도 한번 열심히 또 하체 단련을 위해서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아까 한번 내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책을 갖춰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1번 다방, 2번 책방, 3번 금방, 4번 옆방. 옆방. 네, 옆방 중에서 골라주시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방이에요. 예. 좀 당황했어요. 네. 정답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있고요.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오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름밤에 읽으면 좋은 책, 어떤 네. 책들이 있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읽진 않아도 네. 요즘 읽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머리맡에 책 뭐 한 하나 번쯤은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너무 부끄럽더라도 요거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인증샷 보여줘도. 좋습니다. 좋죠. 네. 인증샷도 좋고요. 여러분 여름밤에 읽고 싶은 책, 예전에 읽었던 책도 좋습니다. 주제 문자, 정답까지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또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또 경각심을 좀 갖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전쟁 초기 경북 지역에서 또 있었던 그 격전을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을 해봤다고 해요. 네, 이번 드라마는 안동현 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번 드라마 6개월간의 전투를 직접 취재한 30살의 미국인 여성 종군 기자의 시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만 들어도 좀 솔깃하게 흥미가 좀 유발이 됐는데요. 라디오 드라마 MBC 예전에 라디오 드라마 뭐 격동 50년, 뭐 만화 열전 맞네요. 이런 것들 많이들 또 좋아하셨을 텐데 라디오 네네. 드라마도 재밌거든요. 자,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의 제작 현장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군에게 남침 공격 개시 암호인 폭풍이 떨어졌다. 6월 25일 오늘 새벽 383 전역에 잊혀가던 역사에 다시 한번 불이 켜지고 적군을 만나면 모두 죽는 줄 알았던 우리는 긴장을 조금 풀었다. 그래, 배고프디? 자, 이거 건빵 먹으라. 동족상잔의 비극과 세계 유일의 분단, 70년 전 치열했던 낙동강 전선을 피땀으로 지켜낸 한반도의 사람들. 냉전 시대의 잔혹한 비극 6.25 한국전쟁. 전쟁 발발 2달여 만에 닥친 절체절명의 순간.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은 치열한 전투. 푸른 눈의 종군 기자가 바라본 낙동강 전선. 그곳의 역사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경기도에 자리한 녹음실,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고 본격적인 녹음 전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그 중령 안에 그 터널 안에 터널을 막 폭파시키고 그랬으니까 그 터널 안에 갇혔던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고. 라디오 드라마의 특성상 오직 목소리만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브리핑은 필수라는데요. 자, 오늘 맡은 역할들은 뭔가요? 부하 대원들 데리고 열심히 하면서도 인간적인 고뇌가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황 해설 역할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지호 역할을 맡은 성우 고성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는 수찬이라는 어린 소년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일성, 그다음에 메가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좀 맡고 있는 성우 김기철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게 된 안동 MBC의 연중기획 낙동강 전선. 올해가 6.25 한국전쟁이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이라고 하면 인천 상륙작전, 일사후퇴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1950년 7월 전쟁 초기에 소백산 일대에서 벌어졌던 지연작전이 굉장히 치열했던 전투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투를 조명하고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군 제17연대는 경북 화영장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을 기습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후퇴만 거듭하던 당시의 상황으로선 큰 전과가 아닐 수 없었다. 푸른 눈의 목격자 마거리 히긴스의 시선으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마거리 히긴스의 기자 역할이고요. 이분이 기자로서 어떤 직업적인 정신도 투철하지만 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신별로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 기자가 또 바라보는 시선, 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이 시대에도 서로 적이 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굉장히 깊은 인간에 대한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도 그 부분을 더 깊이 제가 먼저 느끼고 저의 말로 해서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난 여기부터 이제 제가 기획부터. 근데 부장님 저 너무 가볍나요? 마무리가 같지 않다. 그치? 올라가서 그치? 다시 갈까요? 저마다의 목소리를 모아 열성을 쏟아내는 연기자들. 일단 다른 역할은 성격을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동네 안악을 표현할 때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격하고는 다르니까 바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뭐 동선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는 이제 호흡 처리로 저 사람이 움직이고 걷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그림을 그려준 가운데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성우들의 열연을 더 꾸며줄 수 있는 건 역시 음악인데요. 신과 함께 박열, 구남도 등 영화 작곡가로 활동 중인 최혜인 작곡가가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TV나 영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볼 때 시각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음성의 모든 거를 정보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음악도 그런 대사나 그런 정보 전달을 방해하지 않고 대신 분위기는 높여주는 선에서 작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TV나 영화를 할 때는 그 멜로디성이 조금 더 나와도 괜찮은데 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음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멜로디 같은 경우는 조금 줄이고 이제 타악이나
앰비언스적인 그런 요소들을 조금 넣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쟁의 그런 참혹함이나 그런 비극보다는 좀 더 휴머니즘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대본에도 그게 좀 잘 나타나 있어서 음악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동족산잔의 비극 속에서도 휴머니즘의 꽃은 피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로 소개되는 낙동강 전선. 기본적으로 역사를 다루는 콘텐츠는 영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의 특성상 텔레비전의 드라마로 가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라디오 드라마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더 성우들하고 같이 작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전쟁 세대가 아니신 분들도 들으시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적으로 내지는 그동안 보았던 어떤 영상에서 전해지는 그런 부분들의 모습만 알고 있다가 누군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건 조금 깊이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크고 아직도 우리는 분단 국가에 있다 보니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뭉클뭉클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그림에 같이 동참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되풀이되는 평화와 갈등. 우리는 무엇을 잊은 걸까요? 거대한 폭풍과 함께 연락사무소는 파괴되고 포성은 70년 전에 멈췄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어제일처럼 생생하다는 윤두수 할아버지. 내가 17, 우리 큰형하고 둘이 있어요. 둘이. 전부 동생 필요가 아무도 없고 우리 집에서 민국이 또 7에 넷째 밥 빼먹고 살았고 이랬어요. 척벌이 무섭지요. 그걸 한 집이 있으니까 이제 저기 들은 기라. 그래도 그것은 나쁜 일 아니에요. 이제 일부의 전쟁 끝난 뒤에 그 패작병이라요. 인민군도 전쟁하기 싫어요. 그러면 저 부대 가면 자꾸 철수 안 하려고 해. 하하. 그래 우리 어머니가 물었어요. 왜 저 부대 잡아서 아이고 찾아가 이랬네. 위에서 찌서 했지요. 인민군이 전쟁하기 싫어서 나라였어. 전쟁하면 군인보다도 민간인이 배가 돼주는 겁니다. 우리 민간인 약 수천 명이 죽어요. 이걸 꼭 전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 이북도 압니다. 나 안다고. 저들 전쟁해봤잖아요. 저들 군인이 얼마나 죽었는가. 차가운 이념의 가면을 벗고 마주한 건 죽음을 두려워하는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푸른 눈의 종군 여기자 마거리 히긴스가 바라본 전쟁 그리고 낙동강의 삶. 70년이 지난 지금 잊혀가는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그 의미 깊고 가슴 먹먹한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네. 자, 라디오 드라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디지털 감성이라기보다는 아날로그 감성인데요. 네. 라디오 드라마의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소리로만 들리는데 상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네.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 저도 라디오 드라마 몇 번 제작을 해봤는데 보니까 아까 성우분들 중에서도 제가 뵀던 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반갑게 오랜만에 저희 MB 충북에서도 빨리 라디오 드라마 한 편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네네. 즐겁게 저희도 제작 현장을 잠시 엿봤습니다. 네. 예. 자, 이 낙동강 전선은요, 지난 22일에 첫 방송이 돼서 매일 10분씩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알리고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만드는 데도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책을 갖춰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책방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정말 눈 감고도 맞힐 수 있는 너무 그냥 드리는 문제였죠. 드리는 문제. 네네. 예. 자,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7178님, 7576님 축하드립니다. 네, 7178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세상에 꼭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한 책입니다 하시면서 이웃집에 부엉이가 산다라는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어요. 네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는 곧 이웃에게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셨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질은 이웃에게 있다. 네. 뭔가 굉장히 철학적인 느낌.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책 제목이 확실치 않은데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이런 옛날에 맞아요. 그런 책이 책 있었던 있었어요. 뭐 그런 네. 느낌이 살짝 나는데 처음 들어봤네요. 이웃집에 부엉이가 산다. 부엉이가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인가 봐요. 네, 옆집에서 부엉이를 키우는 모양인데요. 아무튼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네. 읽고 계시군요. 자, 7576님은 인증샷. 너무 인증샷이 오. 너무 두껍다. 네. 올여름밤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로 보낼 것 같네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까 전공서적에 버금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전공서적은 저는 이제 편히 주무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이분은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편하게는 못 주무시겠고. 주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지금 이렇게 위에서 찍었는데도 두께가 다 나오잖아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저거는 사실은 배면 배면 진짜 목 요렇게 하고도 자기 쉬운데. 누워도 이게 사실은 높이가 굉장히 잘 맞는 책인데. 자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시험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또 청주를 대표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죠. 동부창고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요. 동부창고에서 또 재미있는 생활문화 클래스가 열리게 됩니다. 뭐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목공이라든지 바느질, 뭐 요리라든지 최근에 또 뜨고 있는 가드닝 등등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런 클래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청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함께 하실 분들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다 닫혀 있고 막혀 있었는데 이제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부창고 홈페이지 꼭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예고해 드릴게요. 특별함과 독특함, 거기에 전문성까지 갖춘 이색 카페 이야기 함께 하고요. 네. 아침엔 라이브와 또 재미있는 토크가 함께하는 시간이죠. 트로트 시간에는 차세대 트로트 킹 가수 송민준 씨와 함께 활기찬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루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여러분 생방송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